이해했습니다. 네, 네. 방송반이었어요. 박수 쳐야 돼요? 안돼 만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지면 안돼. 긴장돼? 예. 그럼 해본 처음이야? 예. 초반부에 이제 확진 사실 이력을 밝히고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지 공개적으로 알렸던 사람입니다. 2021년 3월 5일 날 전부 다 가족이 코로나 확진 받았습니다. The virus was traced back to this now closed seafood and meat market. We now have a name. It is COVID-19.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It comes from China. There is a disease, we're not denying anything, but the rules are destroying lives, economie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in major U.S. cities. Asian grandmother violently shoved to the ground. You must stay at home.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가장 강력한 거리 두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하루 발생 환자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코로나19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감염병 관련된 연구들을 해왔고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책당국, 방역당국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800명대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4차 대유행기에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습니다. 그 원인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모임의 숫자가 생각보다 줄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는 미규명 감염자들로 인한 감염 확산도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비율은 지난달 30%대에서 네, 연구진은 코로나19 감염자의 40% 이상이 무증상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 받기 전에는 제가 확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건강했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여도 무증상자였으면 확진자라는 사실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와이프는 많이 아팠고요. 큰아들도 살짝 몸살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은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미나 아팠어? 아니요. 안 아팠대요. 확진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무증상 감염자 또는 미규명 감염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확진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계속 접촉하면서 그런 그 바이러스를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그 장소에서 감염이 되어서 확진이 됐을 때 만난 사람들을 열어보게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신속하지는 않게 됩니다. 보통 QR코드를 통해서 밀접 접촉자를 일별하면 연락하는데 늦어지게 되고요.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열흘 넘게도 걸리고요. 사실은 그 사이에 다른 연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체크인으로 대변되는 역학조사 시스템은 동선에 기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정보 또는 동선 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 낙인 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 받으신 후에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하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잘 답변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이동 경로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약국에 다녀간 다음에 일단은 동선에 저희 약국이 공개가 되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동네 손님들께서
약국으로 문의 전화를 주기도 하고 그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약국이 많이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QR코드 체크인은 사실 상당히 새로운 접근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부분 효과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감염 확률을 갖는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을 겁니다. 키스트와 TJ랩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CTS, Contact Tracing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은 같은 감염 확률을 갖는다는 겁니다. 백화점과 같은 공간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간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문을 인식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공간도 지문과 같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보면 스마트폰에 있는 LTE,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이 모듈들이 제가 폰을 켜는 순간부터 작동해서 통신을 하고 신호를 수집합니다. 제가 이 방에 있고 A라는 사람이 저랑 같은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다른 방에 있습니다. 제가 확진이 됐을 때 저와의 접촉한 사람인 A라는 사람 그리고 접촉하지 않은 사람 B라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CTS는 유사한 시공간 지문 정보가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A라는 사람은 저와 시공간 지문 정보가 유사할 거고요. B라는 사람은 저와 시공간 지문 정보가 다르게 됩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인 CTS의 동작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CTS의 기대 효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신속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CTS의 경우는 10분 이내에 접촉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자에 대해서 아주 빨리 격리,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비접촉자를 찾아냄으로써 당신은 접촉이 없었으니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의 공포심을 낮추면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증상 감염자 또는 미규명 감염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현대백화점에 간 사람들 모두 검사 받으세요 와 몇 월 며칠 몇 시 당신은 확진자와 2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저희 3차 대유행일 때 대규모 선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감염자를 만난 것 같아 라고 하면 검사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밀접 접촉했지만 나도 모르게 미규명으로 감염자였던 사람들이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수로 확진자의 추전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CTS 시스템을 쓰면 그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TS에 대해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스마트폰 사용자 그리고 목걸이형 출입 태그 사용자를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요. 80명의 참여자가 2주 동안 테스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버에 80명의 2주 동안 데이터가 30초 간격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테스트에 의하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약 99% 이상의 확률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그리고 접촉하지 않은 사람을 10분 이내에 모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나더라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disease, we're not denying anything, but the rules are destroying lives, economies. The threat is that we lose our freedoms we've fought for a long time. There's a real fear that this data will end up in the hands of governments.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지자체마다 이동 경로 또 방문한 곳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꽤 흘렀지만 확진자가 방문한 곳은 물론이고 앱 꽂은 점포까지 여전히 매출 하락에 신음하면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더 외면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약국의 손님도 많이 줄고 경영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여서
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던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확진자가 또 다녀갔다고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필요악적으로 그런 게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뭐 공개하고 이런 게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거나 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발심이 있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저는 오히려 그걸 지지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저는 실내 위치인식 기술 전문가입니다. 사실 위치 기반 또는 동선 기반으로 접촉자를 찾는 방법이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물이 CTS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S의 경우는 시공간 지문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LTE,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이런 신호들의 정보입니다. CTS에는 어디에라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접촉을 했다. 언제,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접촉을 했다라는 것만 찾지 어디에서 접촉했다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S는 기본적으로 앱을 깐다거나 태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동의하는 과정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서로의 상호 약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더욱 안전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 뭐 이런 얘기 하는데 BC, Before Corona, AD, After Disease 이제는 새 세상이 열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항공기 이동, 다른 나라로의 이동 이런 것들이 점점 제한이 된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다시 로컬라이제이션, 지역화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도시 중심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집도는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특히 이 정보를 활용하고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잘 활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하는 집단 간의 삶의 질의 차이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것에 되게 감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스크 벗고 밖을 활보하고 친구들 만나서 편하게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소중한 시간인지 전에는 몰랐잖아요. 좋게 생각해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는 일도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놀러도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둘 셋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나 둘 셋.